여러분 혹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10년이었다가 20년이었다가 이제 30년이 되었죠. 일본이 한때 1990년대까지 전 세계를 휘어잡던 시절에서 갑자기 몰락하면서 30년 동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강의 위치에서 한순간에 멸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일본이 세계를 주름 잡았던 시절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계 1등 기업이 아시아 1등도 아니고 미국, 유럽 포함한 전세계 1등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고요. 전세계 최고의 기업 탑 20를 세워 넣으면 14개의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탑 10에는 전부 일본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탑 10에 한 개의 미국 기업이 들어오자 당시 일본 신문 기사에서는 일본의 치욕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주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유럽 차들에 비해서 연비도 저렴하고 가격도 저렴한 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크고 연비 좀 먹더라도 사실 일본 차를 살 이유가 크게 그 전까지 없었습니다. 기름 아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다들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석유 파동이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석유 가격을 예상할 수 없어지고 한순간에 석유 가격이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타고 다녔던 연비 나쁘던 차들을 타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때 바로 일본 차들이 등장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연비도 저렴해요. 석유 파동이 단순한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석유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산업이 갑작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이어 반도체, 전자, 가전산업 등 일본의 장인정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에 성능도 좋은 가성비 제품들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엔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은 곧 일본이 수출할 때 다른 나라에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팔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능도 괜찮은데 가격은 저렴해. 그런데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 제품을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 제품은 점점 더 싸지고 동시에 점점 잘 팔리고 일본 기업들은 돈을 점점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더 싸게 만들면서 1980년대 일본 경제 평균 성장률은 5% 이상을 기록합니다. 세계 경제 외부 상황과 일본의 가성비 제품들이 만나 일본 수출품들을 통해 일본에는 돈이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여기서 저축 억제 정책을 펴요. 저축 억제 정책,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이 망하게 된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돈 많으시죠? 국민들 우리나라 돈 많잖아. 그거 저축하지 마세요.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여러분에게 싸게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은행은 대출 금리를 점점 더 낮추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고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넘쳐나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생각하지만 사실 투자할 곳은 주식과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결국 기업이든 개인이든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막대한 부동산과 주식을 경쟁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외국 자본들도 일본 시장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막 들고 옵니다. 그 당시 미국과 유럽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혼란,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계속되는 석유 파동으로 미국, 유럽 경제는 나락으로 치닫고 미국은 거기다가 월남전의 여파로 재정 적자가 불어나면서 미국과 유럽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납니다. 딱 그때 보인 게 바로 일본이에요. 당시 일본 하면 전 세계의 자동차, 반도체, 가전, 전자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부동산과 주식은 전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100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포스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가뜩이나 일본에 돈이 넘쳐서 버블이 생기는데 해외 투기 자본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가격 수준은 점점 망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런 경제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즐겼던 호황과 소비를 한순간 어떻게 끊겠어요. 당시 일본인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일본 유흥가에서 호스트라고 하는 도우미들이 있는데 호스트들이 손님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하루에 외제차 한 대, 집 한 대씩 선물 받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20대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1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지만 기업들은 젊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왜냐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채용 수요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을 잡기 위해서 신입사원들에게 초호화 하와이 장기 여행을 보내주는 회사들도 많았고, 회사에 취업하기 싫은 일본인들은 그냥 면접만 보러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면접 보면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15만원 정도 줬다고 하는데, 웬만한 회사에서 사람 뽑으려고 면접 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이니까 한 달에 면접 몇 번만 가면은 몇백만원은 쉽게 버는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일본 회사들은 회사가 흑자가 나는데도 점점 망하고 도산하는 회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좋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이트 컬러 직종만 하려고 하고, 블루 컬러 직종이 필요한 직업에는 아무리 많은 연봉을 불러도 사람을 못 뽑으니까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고 도산하는 회사들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손을 씁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서 개인 및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확 낮춰버리죠. 은행 금리도 1980년대 말 2.5%에서 1990년 8월에 6%로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땅 사고 다시 돈 벌면 된다라는 생각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게 되고 내가 내야 하는 이자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이제 해외 자본들도 일본의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깨닫고 일본에서 돈을 빼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건물 하나 살 돈으로 미국에서 10개의 건물 살 수 있으면 차라리 미국에 건물 10개 산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자 더 이상 일본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닌 것을 전 세계가 직감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국민들은 한순간에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길거리에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지어놓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령 집들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가난해졌는데 당연히 소비를 줄이죠. 일본 기업들도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영원할 줄 알았던 일본 기업들의 강세도 한국, 중국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무역 흑자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버블 시대의 충격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기업들도 점점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은 국민들도 빚더미, 나라도 빚더미에 쌓이게 되고 한순간에 일본은 돈을 빌리며 펑펑 쓰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충격을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들은 기업의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의 거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조절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의 기초 체력을 무시한 나머지 정부에서 돈을 더 찍어내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서 잠깐 반짝이던 별똥별에서 언제 빛날지 모르는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